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처음에 우리 한글이 태어나고 57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 스스로 노력이 부족했고 또 누군가가 어디 무엇인가가 우리 한글이 빛나는 것을 가로막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외국 언어학자 이런 분들이 한글을 칭찬하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중점은 누가 우리 한글을 못 살게 굴었나, 이 문제를 가지고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한글이 빛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세계 이름난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칭찬합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로버트 램지 교수, 또 맥컬리 교수, 영국의 언어학자 샘슨 교수, 독일의 사세 교수, 모두 한글이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또 방송에서도 신문에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여류 작가 펄벅 여사는 한글은 세계에서 훌륭한데 이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은 우리 동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여기에 사세 교수는 한국학을 전공하면서 한글을 사랑하게 되었고, 한글뿐이 아니라 우리 한국 분하고 혼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자주 와서 이분은 몇 번 여러 번 만난 일도 있는데 정말 한글에 대해서 잘 알고, 이 한글을 제가 전에 만났을 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미국의 맥컬리 교수는 한글날은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두 축하해야 할 경사스러운 날이라고 하면서 한글날에 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들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 집에서 한글날 축하 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언어학자는 아닌데 중국의 청나라 말기에 정권을 잡은 원세계는 한글을 쓰려고 했었습니다. 중국이 한자를 써서는 중국이 발전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 원세계는 그 고종 때 우리나라에 와 있기도 했죠. 헐버트 박사가 와 있을 때쯤 있었는데, 그때 아마 한글이 훌륭하면 좋은 걸 깨달았던가 봅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이 망해가는 나라 글자, 특히 이 한국의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도 쓰지 않은 글자를 우리가 쓸 수 있느냐 반대해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분들은 이렇게 한글을 칭찬만 했는데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86년에 우리나라의 최초 신식 교육기관인 유경공원 교사로 왔던, 영어 교사로 왔던 헐버트가 여기 와보니까 영문 로마자와 같이 훌륭한 글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배우기 시작해 4일 만에 한글을 쓰고 읽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 조선 사람들이 이 한글이 훌륭함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잘 이용하지 않는구나 한 걸 깨닫고 자기 스스로 한글을 배워가지고 이 한글로 사민필지라는, 사민필지는 사는 선비사고 미는 백성, 선비와 백성이 꼭 알아야 될 지식이라는 이런 그 교과서를 세계 최초로 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한글로 교과서를 처음에 썼던 게 아니에요. 이 3.1필지 머리글을 보면은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이가 시간 때문에 다 읽지 못하겠는데 그때 벌써 오늘날 얘기는 세계화 시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세계가 많이 오가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모든 그런 나라들이 7, 8세가 되면은 다른 나라 세계 사회 지리에 대해서 알고 다른 나라와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데 조선에 보니까 공자왈, 맹자왈만 하고 한문 책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언문 우리 글자를 배워서 글을 쓴다 했는데 여기 이 대목이 아주 제 정말 가슴을 찌르는 대목이에요. 이렇게 세계가 7, 8세만 되면은 세계 사회에 대해서 외국에 대해서도 공부하는데 조선은 그렇지 않다. 또 중국 글자로는 모르는 사람이 빨리 알며 널리 볼 수가 없고 조선 원문은 본국 글일 뿐더러 선비와 백성과 남녀가 널리 보고 알기 쉬우니 이걸 쓰지 않으니 슬프다. 조선 원문이 중국 글자에 비하여 크게 요긴하건만 사람들이 요긴한 줄도 알지 못하고 업신여기니 어찌 아깝지 아니하리요. 이 대목이 저는 우리 한번 다음에 다시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한글을 쓰는 게 좋다는 걸 알려주고 교과서도 만들고 영어들을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영어 여기에 유경공원에서 이완용이도 이분한테 영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 정도 영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글이 훌륭함을 깨닫고 한글을 사랑하게 되고 죽는 날까지 한국을 조선을 위해서 독립운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립신문도 서재필 주시경 선생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헐버트도 같이 만들었고 영문은 헐버트가 처음에 기사는 썼다고 합니다. 이런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글을 칭찬하고 한글을 살리고 애쓰는데 우리 조선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였습니까? 그때 주시경 선생은 참 어려운 대한제국 때 일제 나라를 빼앗긴 뒤 주보떠래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그 애는 우리 국민들을 제대로 한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 한글이 훌륭함을 깊이 깨달은 이야기, 최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이렇게 세종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2008년에 우리나라 주재 대사로 온 캐슬린 스티븐스 미국 대사는 2009년 10월 8일에 세계문화유산 한글이 태어난 날 축하합니다. 한글날 축하 펼침막을 걸었습니다. 여기 이 도장 씌워놓은 것은 세종대왕 동상 제막식을 하기 전이라 이렇게 됐고요. 그 해만 그런 거 아니라 그 다음에 2010년에도 이렇게 펼침막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여러분께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정말 펼침막을 축하글을 써 건 것을 보고 감동했는데 그때 국회 기빈식당에서 외교위원회가 스티븐스 대사를 초청해서 남북 문제, 핵 문제, 여러 가지 외교 문제 간담회가 있다고 해서 마침 제가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진행자가 다 얘기를 끝나고 혹시 스티븐스 대사에게 질문할 게 있으면 말하시오 그러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왜 한글날에 축하 광고 펼침막을 미국 대사관 건물에 걸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회에 보는 진행자는 왜 외교 문제가 아닌 걸 질문합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스티븐스 대사는 요청하는 우리말로 그 전에는 영어로 말하다가 무슨 말입니까? 질문 잘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이 한글을 만든 한글날은 국경일입니다. 우방국 대사로서 우방국 국민과 나라가 한글날을 만들고 세종대왕 동상을 세우고 그 동상이 미국 대사관 앞에 세운다는데 우방국 대사로서 당연히 축하하고 반가운 일이 아닙니까 하고 힘차게 그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스티븐스 대사가 얘기하니까 다른 분들도 얘기를 잘하셨다. 그리고 스티븐 대사가 그 뒤에는 그 전에 외교 문제는 풀리지 않은 거니까 말도 죽어가다가 그 뒤에는 힘차게 그 서로 간담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글은 외국인도 이렇게 힘이 번쩍 나게 하는 훌륭한 글자, 좋은 글자다 이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혹시 본 분이 있을 거예요. 2013년에 구글 슈미트 회장이 한글 박물관에서 이렇게 문체부 장관하고 한글을 세계에 알리고 빛내기 위한 일을 하겠다고 협약식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한글 사랑이란 글씨는 이렇게 구글 회장 글씨입니다. 아, 글씨도 잘 써요. 구글이 기계 통번역기 개발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온 결과일까요? 한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글 사랑이 차이있기 때문에 한글을 이용해서 그렇게 돈도 벌고 사업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한글을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은 한글이 태어나고 400년 동안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시대 미군정 때부터 조금 쓰기 시작했는데 그 한글이 태어나고부터도 또 미군정 때에도 이 한글을 못 살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조선 사람이고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한글이 태어날 때도 집현전 학사들이 반대했습니다. 조선 450년 내내 교과서도 한자로 만들고 과거 시험 과목도 사서상경 한문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글은 한자가 주로 말글살이 글자였고 한글은 천대를 받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하나 오늘 꼭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조를 개혁군주라고 대단히 우러러봐요. 그리고 그때 실학자들 박제가, 박지원,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북학의를 지은 박제가는요. 북학의에서 한문을 중국말을 공용어로 하자고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한자를 써서 한문에 길든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래 썼기 때문에 그런지 문화 언어 사대주의가 뿌리 깊이 박혔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도 중국 한문으로 봤고 유교나 불교, 경전이 전부 한문이었고 족보도 그랬습니다. 개인 문서도 그랬어요. 사람 이름도 한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자로 말글살이를 하고 한글은 쓰지 않으니 한글이 빛날 수 없었지요. 여기 이 노노맹자 사서상경 조선시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대한민국을 세워서도요. 이 대한민국 최초 헌법입니다. 일본처럼 한자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찌끄림, 저는 사진을 찌끄림이라고 하는데 이 사진은요. 종로상가 지하철 근래에 만든 지하철의 공사 연역이라는 건데 사람 이름이고 내용이고
한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한글이 빛나지 못하고 500년이 가더라도 이 지경이냐? 바로 이런 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 조금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어를 우리 공용어로 하자고 한 박제가 또 그렇더라도 그 전에 사실은 한글이 태어나고 성종 때까지 50년 동안은 한글을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세조도 그렇고 문종도 그렇고. 근데 연산군 때부터 한글이 찬밥이 짓밟혔어요. 저는요, 한글이 태어나고 100년 동안 한글을 세종대왕처럼 잘 쓰려고 하고 갈고 닦고 이렇게 했더라면 임진왜란도 안 일어났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18세기에 이 정조 때 북학의를 지은 이 박제가처럼 중국어를 공용어로 하자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 또 박지원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청나라의 장관 멋있는 무슨 쪼가게도 있었고 냄새나 똥꼬름에도 있었다 라면서 박제하고 한국말을 그랬었다. 만 그런 게 아니야. 정약용을 굉장히 실학자라고 존경하잖아요. 그가 많은 책을 썼는데 이 저 두물머리 양술이 가면은 이 정부에서 우리나라들이 이렇게 한문이 좋은 책 썼다고 애들한테 보여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여기 또 강순애 님이 들어왔네. 네. 자, 그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박지원이나 박제가나 정약용이나 이 실학자라는 사람들이 글을 쓴 게요. 전부 한문으로 씁니다. 좋은 얘기지만. 그런데 그 당시 우리 백성들, 국민들 글을 아는 사람이 10%도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 좋은 얘기가 국민한테 알려지고 힘이 나고 그 개혁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한문 책을 우리 후손들이 번역하느라고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한 걸 보고서요. 아주 전 며칠 전에 교육방송에서, 아니 국회방송에서 어떤 나를 좋아하는 국회의원이 박제가 훌륭한 분이고 북학의 정말 좋은 책이라는데 이렇게 번역한 걸 보고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한번 대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깝게 접경하고 있고 글자의 소리가 중국의 글자의 소리와 대략 같다. 그러므로 온 나라 사람이 본래 사용하는 말을 버린다고 해도 안 될 이치가 없다. 이렇게 본래 사용하는 말을 버린 다음에야 오랑캐라는 모욕적인 글자로 불리는 신세를 면할 수 있고 수천리 동국의 저절로 주나라,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의 풍속과 기운이 나타날 것이다. 이어지 크게 상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우라통이 터지는 말이에요. 이 책을 읽고 박제가가 존경스럽다니 참 답답한 우리나라의 지도층입니다. 지배층이고 학자예요. 자, 저는요 또 답답한 일입니다. 저는 요즘 세종대왕 나신 걸 찾아서 우리 자주문화 발전 성지로 기지로 만들자고 수십 년째 지금 발버둥치고 있는데, 자, 정약용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고 좋은 글 썼습니다. 근데 한문으로 써서 그게 마땅치 않은데 요즘 이 지배층, 지도층 정치인들은요 정약용에 살던 집은요 요즘에 지은 거 옛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와집으로 고래등 같이 잘 지어놓고 받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종대왕은요 나신 거지 어딘지도 내가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들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을 때 내가 일부러 세종대왕 나신 곳 성역과 국민위원회 등 찾기 보면 대표를 줘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명함은 또 한자면서 아 세종대왕이 경복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일부러 내가 주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입니다. 이러니 한글이 빛날 수가 없죠. 여러분, 세종대왕 나신 곳이란 표시성 옆에 쓰레기통이나 놓고 있는 이런 정부,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걸 보고 아니다 해서 저는 서울시에 얘기해서 세종대왕 나신 곳 찾자고 해서 한글 말해주 사업을 하게 했고 거기에 찾기로 했는데 이 문화재청 문화부 대통령 이 사람들은 캄캄해. 하나 협조를 안 하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개혁군주 정조도 개혁을 하고 애썼죠. 훌륭한 규죠. 그러나 실패한 개혁군주예요. 그렇지만 세종대왕은 성공한 개혁군주입니다. 정말 저 혼자요. 잠을 못 자요. 요즘은. 이제 저도 늙어서 80 바라보고 갈 때가 됐는데 일생을 한글과 세종대왕을 좀 빛내고 알리고 이러고 싶었는데 되질 않으니까 예? 너무 답답해서 오늘 또 이런 자리를 하고 싶은 얘기를 나누고 싶고 하고 싶어서 마련했습니다. 자, 일제 때까지 조선시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어땠습니까? 광복대 한번 잠깐 짚고 나봅시다. 조선어학회, 오늘 한글학회가 우리말 도로 찾아 쓰기를 하자고 하고 최연배 선생이 미 군정청에 들어가서 교과서를 한글로 만들자고 이렇게 하니까 경성체대 출신들, 일본 대학 출신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들어와서 한글로 공문서도 쓰고 교과서도 이제 만들면서 그렇게 가는 중인데 196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61년도에 정권을 잡은데 다음에 김정필 씨하고 교과서를 일본처럼 한자 혼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국어운동 대학생을 만들고 그거는 말도 안 된다 해서 건의하고 반대했더니 이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들어서 국내 소리를 듣고 1980년부터 한글을 전용하고 교과서도 한글로 만들기로 68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제 식민지 앞잡이 양성소인 경성예대 조선어과 출신 이승 교수, 서울대 국문과 이승영 교수 이런 분들이 그 제자 남광호 교수들과 어문회를 만들고 1969년도에 한글을 못 살게 하는 운동을 모임까지 마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치인 김정필 씨가 민관시 문교부 장관 김종국 총리가 도와주고요. 그 뒤에 저는 이 민주화 시대 연다고 한 김영삼, 김대중이 두 분까지도 김정필 씨와 손잡고 1990년대에 한글을 아주 못 살게 했습니다. 연산군 시대 다음으로 어려웠어요. 그런 그들을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언론, 전경련, 경총, 경제단체 이분들이 이 정치 한글을 못 살게 한 사람 밀어주고 도와주고 이분들이 다 이 나라의 지배층이었어요. 지배층이 그러니 한글이 살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뒤에 한자교육진흥회라고 한자교육을 잘해야 된다. 교육 좋죠.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사 동기 이재전 장군이 처음 시작하고 명지대 진태학 교수들이 합해서 요즘 이 한자 검정 시험이라는 걸 봐서 돈을 많이 벌고 이분들이 한글을 어렵게 만들고 이한동 전 국무총리 동아일보 사장의 장인이라고 하더군요. 이분이 어문 정성화 추진을 만들고 그렇게 한글을 어렵게 합니다. 거기다가 그래도 한글 단체 또 애국 시민이 애써서 한글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가 한자 세상을 가는가 했는데 김영삼 정권이 영어 조기 교육을 외치니까 소설가 복고일, 소설가 협회 회장, 장을병, 또 시사영어사, 민영민 회장들이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고 하면서 영어 바람을 일으켰어요. 다 이분들이 이 나라의 기득권이에요. 이 나라의 지배층이에요. 이분들이 이러니 한글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 한글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여기서 좀 더
시간이 없어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광복뒤에 조선학회가 우리말 도로찾기 운동을 했지요. 그리고 미국 운정청에 최연배, 장지영, 우리 조선학회 분들이 가서 한글로 공문서를 쓰고 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를 했는데 이 최연배 교수가 쓴 한글의 투쟁에 나와요. 그거를 반대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그 지식인, 그 일본 교육 지식인이죠. 고려대 초대 총장을 지낸 현상윤 씨가요. 뭐라고 했느냐. 한글은 여인네들이나 배우는 이런 언문을 당당한 남자들에게 가르쳐서 무식쟁이를 만들려는가라고 반대했답니다. 그때 이숙영 경성제대 출신 조윤재 이숙영 교수도 반대를 했지만 조윤재 교수는 그래도 그 뒤에 일단 수그러졌던가 본데, 근데 이분들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이 한글을 못 살게 군 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해야 나라가 발전하는 겁니다. 자, 제 50년 동안 참 괴롭고 힘들었던 게 일제시대 일본 국민으로 태어나서 일본 식민지 국민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어른들이 정말 한글을 못 살게 하는데 그 정치인들이 이분들이 지식인이라고 권력을 잡고 반대를 했는데 이 새 김씨요. 훌륭한 분들이 똑똑한 분인데 한글 못 살게 한 것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나서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돕고 또 이희성 남강호들 학자들이 같이 그렇게 말하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여러분 농심, 대한항공을 중심의 경제단체 한글을 못 살게 한글에 오져가면은 학자, 정치인, 경제단체 이렇게 저는 손 꼽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싸워서 사실은 이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리 하던 1999년도 이게 사진인데요. 한자 혼용 정책을 펴려고 하다가 내 공문서를 한자를 변개하겠다고 하고 한글로만 만들기로는 주민등록증도 한자 혼용했다고 하고 완전히 참 100년 이상 주시경 선생 이래 애써서 한글 나라를 만들려고 해 가는 걸 뒤집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글학회 앞에 이게 금호건설 질 때인데 우리 한글 단체 중심이 돼가지고 그때요 한글 전용법도 폐기 법안이 나오고 저는요 연산군일에 한글이 가장 어려운 때라고 봐요. 이 신문 방송에도 하나도 사진도 보도되지 않은 겁니다. 김종필 총리 영정, 신낙균 문화부 장관 영정을 이 상해에 대고서 광화문 내거리로 반대 투쟁을 나가려고 할 때 그때 한 1년여 동안 전쟁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인데 우리나라 이런 지도자라는 분이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여기 사진 한번 왼쪽 사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도무문 이게 글씨를 잘 쓴 건지 모르겠는데 미국 대통령 데려다 놓고서 자랑스럽게 쓰는데 전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만 해도 옛날이라고 20대 국회 누굽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죠. 만절필동 미국의 하원 의장에게 미국까지 가서 이게 우리나라 한글로 좀 붓글 써주면 안 됩니까? 자랑스럽게 신문도 보도하고 또 큰일을 했다고. 네, 이분들 제가 이분한테 받은 명함입니다. 다른 얼마 전에 국회에 국무총리에 하는 사람한테도 명함을 받았더니 한자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를 않겠고요. 우리 지도자가 이러면 안 돼요.
이러하니까 그때요. 90년대예요. 김정필 총리, 김대중 그 대통령 때예요. 박원홍 의원은 한글 전용법을 폐기하자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자 혼용 단체가 국회의원 이 명단이 151명, 여기서 한나라당이 제일 많고 국민의힘, 자유민주연합 뭐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발의된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얼마를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때요, 우리만 살리는 결의 모임에서는 1000만인 서명운동 받아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팩스, 전송으로 다 막 보냈더니 국회에 마비된다고 절대 자기는 찬성하는 게 아니니까 빼달라고 해가면서 걱정 말라고 중단한 일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최근에 어문 정상화 이한동 전 국무총리입니다. 이건 뭐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헌법소원에서 헌법 재판소 앞에서 한글 단체 국어 기본법을 흔들지 말라고 하니까 그 앞을 이 어른들이 가로막고 국어 기본법 우연이라고.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팻말입니다. 뭐라고 썼느냐. 미 군정청과 소련이 동양 문화 한자 말사료의 한글 전용을 고착화했다. 어문정책 정상화 추진해. 글쎄요. 이게 옳다는 분도 있을 거지만은 이건 아닙니다. 이러니 한글이 살 수가 없었죠. 또 권력 있고 돈 있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자를 어려운 한자 쓰게 해서 검정 시험을 보게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이분들 한자 교육 추진 연합회 이분들의 구호가요. 한글과 한자는 새의 두 날개 수레바퀴에 두 바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요. 한글이라는 날개는 커요. 크고 좋아요. 그런데 한자 날개는 조그마요. 그래 날개가 그 새가 제대로 나르겠습니까? 양쪽 한글 날개로 해야죠. 수레바퀴도 마찬가지. 저는 수레바퀴도 한글이라는 수레바퀴는 튼튼하고 크지만 한자 조그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한자 검정 시험을 보게 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도 광고를 냈어요. 광화문 한글이 태어난 경복궁에서 태어난 그 문 광화문의 한글협회 단 것도 이분들이 되게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자를 다는데도 이분들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리고요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한자 혼용은요 원래 우리식 말글사리가 아니라 일본식 말글사리예요. 한자 혼용을 최초로 한 것은 한성주보인데 이 한성주보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고 보지만 그때 벌써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그 고문 이노우에 가쿠고로라는 사람이 이 다 그거를 하게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 뒤에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일본 된 다음에 털어놓은 이야기가 다음에 일본 식민지를 하게 되면 한자 혼용을 미리 길들여야 좋기 때문에 내가 퍼뜨렸다 하고 털어놓은 일이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후쿠자와 유기찌라는 일본 그 돈에도 사겨 있는 우리나라 세종처럼 일본이 존경하는 사람의 제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 한자 혼용이 서유견문기 6일준이 쓴 서유견문기라는데 이 6일준도 후쿠자 유기찌 제자예요. 이인직이 쓴 그 혈이누라는 혈이누가 뭡니까?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투예요. 우리말은 피눈물이죠. 이런 식의 일본이 길들여놓은 거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길게 하고 싶은데 또 한 가지 얘기를 바로 오늘 이야기니까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그 미래학자 생리학자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1995년도에 유명한 과학잡지 디스커버지에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고 한글만 쓰는 이 코리아는 가장 좋은 말글살이를 하는 거고 두 가지 글자를 쓰는 일본이 가장 미개한
좋지 않은 말글살이를 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써서 우리 한글 단체가 이분을 세종호텔에 모셔서 만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고맙다 생각했는데 한국은 일본처럼 혼용하니까 아니고 북한을 말하는 거다. 한글을 전용을 해야 한글이 빛나는 거죠. 한 일이 있는데 이분은요. 이제는 많은 한국 사람들 좋아하고 총균세라는 요즘 책 무기, 병균, 금속이 인류 문명을 어떻게 망치고 변화시키는가 책.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교보문고에서 이분의 그 서명 책 사인에 보니까 아주 지금도 이렇게 80이 넘으셨는데 건강하시더라고. 근데 그 책 서문에도요 번역한 한글은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분은 한자 혼용은 일본식이다 왜 그걸 못 벗어났냐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나라 정부 학자 자 또 요즘 얘기인데 일본의 히데키 교수 이 한글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한글이 정말 세계 문자사에서 지식혁명을 불러온 기적 같은 사건이라고 칭찬했어요. 한글이 최고 글자라고 칭찬했어요. 한글로도 쓰고 일본 글자로도 번역돼서 나왔어요. 우리 한글학회에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고맙다는 인사와 우리가 감사패도 준 일이 있는데 이렇게 일본인도 한글이 훌륭하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은 일본처럼 한자 혼용하자고 그러니 아주 답답합니다. 그 전에 1952년에 일본인 구라이시 다케시로라는 사람이 한자의 운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자는 머지않아서 사라질 거다. 중국에서 먼저 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은 한참 더 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사실 중국은요 한자를 버리려고 하다가 버리진 못하고 중부호 쓰다가 요즘은 관체자 그러나 컴퓨터라든지 이런 그 기계 글쓰기 할 때는 로마자를 발음보호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판입니다. 자, 동양에서도 베트남이 한자 버렸죠. 사실 우리도 벌써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이 조선일보가요. 이 90년대 김영삼 대통령 때 초기부터 한자를 배우자 하면서 17회째 연재까지 하면서 한글을 짓밟으려고 나섰어요. 그리고 요즘도 보면은 이게 다 한글 전용으로 가니까 이 사람들도 다 한글로 가로쓰기 하고 전용하다시피 하는데 괜히 뭐 미국은 미, 일본은 일, 북한은 푸, 푸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제가 그 조선일보를 떠온 건데 북이 뭐 북은 북쪽을 얘기하는 건데 꼭 이렇게 써야 됩니까? 미국이 꼭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일본이 꼭 밝은 나라입니까? 이거는 괜히 말도 되지 않는 그래가면서 아직도 한글을 못 살겠고 이 조선일보와 특히 이 동아일보 올해가 100년인데요. 창간 일제 때 이렇게 쓰던 제호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그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조선일보는 계속 써라. 그래도 더 한자를 써라 하고 권유를 보내고 동아일보에는 100년 될 때는 꼭 조선일보는 보다 먼저 한글을 바꿔달라 건의를 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장실을 사장하고 이메일로 편지도 주고 다니는데 1917년이에요. 3년 전에는 한글날에 이렇게 제호를 한글로 바꾼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100년 될 땐 꼭 한글로 바꿀라나 했더니 우리 힘이 모자른 거 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언제 바꾸나 봅시다. 안 바꾸고 그대로 가는지. 저는 조선일보는 폐간 될 때까지 안 바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여기 공문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이 한국은행 공고문이에요. 이러니 한글이 빛날 수 있어요? 자, 그건 그렇다 칩시다. 참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신문도 한글로 만들고 한글 나라가 되는가 싶었더니 미국 지배를 받는다고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고 그래요.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 해치면서
영어 온 국민이 잘해야 된다고 떠벌리니까 지금 시사영어사죠. 민영빈 회장. YBM이라고 이름을 바꾸려 왜 그래놨더니 민영빈을 이렇게 바꿨나 봐요. 소설가 복고일. 이분들이 나서서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고 하는데 제가 방송 토론회 찬반 토론회 민영빈 회장과 복고일 씨는 한 번도 볼 일은 없는데 장을병 소설가 협회 회장과 대담 토론 찬반 토론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장을병 소설가 협회 회장은 정말 한글로 글을 써서 소설이 몇 부나 팔리겠느냐. 네? 영어로 공용어해야 된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민영빈 회장은요. 그 당시 그 요새 토익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그 대리점을 맡았는데 보는 사람이 없어요. 장사 속에서 영어를 공용어를 하자고. 그래서 내가 KBS 방송 토론 가기 전에 붙들고서 회장님 그 토익 좀 널리 퍼뜨려 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 얘기 안 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요, 노무현 대통령 때 한글날에 세종문화관 앞에서 한글 행사장에 안 들어가고 영어 공용어는 얼빠진 짓, 돈 몇 푼 더 벌려다가 우리 얼말 더럽히고 결의문화 짓밟아서 나라 망칠 어리석은 짓이다. 스스로 미국 문화 심지가 되려고 하느냐, 경제 심지가 되려는 짓이다. 이렇게 1인 시위도 한 일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파트 이름들입니다. 전부 영어다시피 영어로 지어야 집값이 비싸다고 그러다. 정말 얼빠진 짓이죠. 어린이 잡지도 영어로 바뀌었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더 긴 얘기 못하겠고요. 이게 영어 명동 간판입니다. 18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게 그때 사진입니다. 한글이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문체부 장관, 국어원장 이 사람들 뭐 국어문화원 연합회 반관 반민 단체 만들어 가지고 돈은 예산 거기다 퍼붓고 우리 시민들 시민단체 아무리 해쳐도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이 있어야 아무 쓸모 없습니다. 예? 이제는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한글이 빛날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기 저 부산에 김영환 교수 나오셨던데 간단히 좀 앞에 제가 한 얘기 가운데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다음에 발표할 기회를 따로 드릴 테니까. 아니, 그거 할 거예요. 김영환 교수 좀 얘기. 김영환 교수 저거면은 예, 이제 방금 질문하라고 예. 시간을 너무 써가지고 이야기를 중간에 좀 띄었는데 네. 모두 이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영어 지금까지 이제 한자 이야기하던 거 이게 제 생각에 이게 물론 우리가 옳은데 이 싸움이 이게 너무 오래 갔지 않았나. 예. 바둑 두는 사람이 익하더라고요. 손 따라 두면 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저쪽에서 악수를 뒀을 때 우리가 응징을 해야 그 바둑이 끝나는데 이게 자꾸 이게 너무 이게 논쟁이 오래 가가지고 힘을 여기 소비하다 보니까 그 영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난동을 부린다 그럴까 기승을 부린다 할까 이런 상황을 초기에 우리가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 영어 남용이 이게 남녀노소 진보 보수를 가림없이 이게 무슨 잘난 표시라도 되느냐
뭐 신문에서 방송에서 이거 뭐 영어 한마디 안 넣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줄 알고 이런 그 풍조가 예. 뭐 어떻게 하면 막 참 거대한 탕류인데 이 한 사람이 뭐 여기 맞선다고 이게 바뀌어질까 뭐 그런 생각이 가끔은 들어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예. 일단은 한자 문제는 정말 많이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김영란께서 잘못가 되거든요. 예. 한자 문제를 한 번 더 다루고 이야기를 자세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영어 문제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자, 우리 김수롱 교수께서 그럼 더 얘기를 하고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글이 빛날 수 있나? 대신대로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이 전문용어, 학술용어, 행정용어 이게 거의 7, 80%에 90%는 일본 한자 말입니다. 일제 식민지 때 길든 거. 이거를 우리 쉬운 말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미국 말, 미국 지배를 받았다고 자꾸 늘어나는데 이걸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주저앉게 생겼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말 다듬기, 쉬운 말 쓰기를 해야만이 우리 말들도 독립하고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쉬운 말 쓰기, 우리말 쓰기에 힘을 쏟고 국민들이 여기에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한글 박물관이죠. 한글 문화관을 직회하면서 직회하려고 할 때 중국 문자박물관을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한글 박물관보다 조금 2011년인가 문을 열었는데 거기 가니까 우리 한글은요 중국 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그 전시된 겁니다. 조선문이라고. 훈민정음 해례본도 책 한 권을 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이 한복 여자 장구들 45 여자 사진인데 중국의 50개 민족 중에 한 민족. 그런데 한자는 이 중국 하남성 이쪽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온 그래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까지 가고 동양에 한자를 쓰게 된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자도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우리 글자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런 중국 사람들한테 우리도 그 소수민족이다 하고 말려드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동이족은요. 만주에 더 중국에 더 많습니다. 중국 국방의 한족 말고 우리도 동이족이고 만주족도 일본족도 그런데 한글을 짓밟기 위해서 그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고 따라서 주장하는데 참으로 잘못된 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연길 시인의 사진인데 우리 학술회의 가서 오래전에 이게 찍은 건데 중국은 연변 우리 동포들은 한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중국 글자 쓰고 한글 위에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1989년에 그들은 이런 그 한글을 먼저 써야 된다는 규정 법까지 만들어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우리도 옥외 광고물 관리법을 이런 식으로 한글을 사랑하게 영어를 쓰기 시작해서 그 얘기를 그때 내무부 찾아가서 해서 시행령에 외국 글자 쓰면은 한글하고 같이 쓰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안 지켜요. 정말 중국 동포들 볼 때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건 북쪽은 모르지만은 북쪽에는요. 이렇게 수유시일이라고 아기들 전 먹는 젖먹이 방. 그 북쪽은 이렇게 젖먹이 방이라고 우리말로
바꿔 쓰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우리말로 바꿨습니다. 이건 다른 데에 있는 자료를 제가 옮겨왔는데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요즘 이제 이런 시민단체, 한글 단체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정부에서 허는 체합니다. 국어원이나 국어단체나 앞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돈 나눠먹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이고 신문이고 우리말 살려 쓰려는 그런 아무 노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말 살리자는 애쓰는 시민단체는 아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국민과 같이 가야지. 그래도 여기 이거는 수목원 세조능이 있는 광릉의 큰 법당 봉원사인데 봉선사인데 이렇게 한글로 쓰고요. 그래도 철도청이 90년대 우리 국어문화운동본부에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출구라고 안 하고 나가는 문, 들어가는 문, 거기는 수유실하고 전모기방이라고 대합실도 다 우리 쉬운 말을 바꾼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단체가 얘기를 할 때 정부기관도 들어주고 우리 말이 살아나기 위해서 노력한 일이 있는데 지금 정부 돈은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많이 쓰는데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한글은요. 우리가 써보니까 저도 배워보니까 좋고 우리 자부심이고 자긍심이고 상징입니다. 제가 중국 대학에 가 있을 때 노신 노신 집 앞에 지나는데 한국말을 하니까 중국 학생들이 쫓아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요. 이게 접니다. 무슨 배우로 생각해요. 그렇게 중국의 젊은 학생들은 한글을 좋아해요. 한글을 우러러봐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우리 한글, 우리 글자가 없어서 백성들 어려워서 만든다고 훈민정음 서문 이게 우리 많이 다 읽고 이 정신을 받아야 돼요. 정인지 서문에도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이 끝나기 전에 깨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알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써요. 이 스티븐스 대사 이분은요 심은경이라고 한국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한글은 남북의 하나로 끈을 이어주는 상징이고 우리 한글이 빛날 때 외국인도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중국 절강 월수대에 있을 때 중국의 항주에 천도 갔을 때 중국 연변동포 유은정 교수와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중국 한자 한문을 같이 힘잡고 여기 속박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약속하고 다짐한 일이 있는데 이제는 이름도 우리말로 지어야 됩니다. 이 한자로 짓는 건 중국 그 당나라 지배를 받던 신라가 그걸 따라서 짓기 시작해서 길든 건데 이제는 해방이 돼야 하고요. 우리 토박이 말이라가 아니고 터박이 말이라고 저는 하는데 우리 말에 한자를 썼어도 다 우리말로 이름이 돼 있었어요. 이거 배우리 선생이 만든 우리말 지도인데 여의도 너벌섬, 율도는 밤섬, 애옥에 이게 이제 살렸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서초구 우면산 쪽에를 자주 가는데 거기에 암산마을이라고 있는데 옛날에는 바우매라고 했답니다. 다 우리말이 있습니다. 이제 한글에 태어난 경복궁의 문인 광화문도 한글로 바꾸고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을 어딘지도 모른다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찾아서 한글과 세종을 빛나고 알릴 때 우리나라가 제대로 살 수 있고 빛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단체가 정부에 건의하고 애써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말 살리기, 우리말 다듬기, 언어문화 개선 운동을 했어요. 여기 그 정홍원 총리죠. 한글 단체랑 500여 개 단체.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국어원과 국어단체 국어문화원 연합이라는 데 주고서 뭘 하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잘한다고 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섭섭하게 할 텐데 이래서 안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 민간이 더 나서서 저는 60년대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게 한글 살리고 빛내자고 우리말 쉬운 말 쓰자고 외쳤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또 아무리 정부에 건의해도 안 돼요. 그래도 많이 개선은 됐지만 이 끝으로 영국에서 쉬운 말 영어 쓰기 운동하는 걸 소개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1971년에 영국 어느 마을에서 글자를 몰라가지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고 돌아가신 일이 있는데 그걸 보고 이 크리시 메이어라는 분이 안 되겠다. 정부 공문서 쉬운 말 쓰기 운동하자. 영국이나 이 유럽도요. 말이 자기 나라 말이 아닌 그 옛날에 어려운 말을 그대로 써서 상당히 어려운가 봅니다. 그런 운동을 시작했는데 마을 신문부터 자기 쉬운 말로 바꿔서 했더니 영국 전체 50여 개가 늘어났고 지금은 영국의 큰 흐름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은 컴퓨터 인터넷 통신 시대를 맞이해서 그 웹사이트 누리집 홈페이지에 쉬운 말 쓰는 사람들을 한테는 이런 크리스탈 마크 또는 웹사이트 크리스탈 마크라는 걸 주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민간이 나서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해야겠습니다. 정부도 국민들도 협조해 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글을 어떻게 하면 빛낼 것인가 또는 한글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하는 이런 소망, 어쩌면 소망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제가 너무 이야기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목이 가라앉고 얘기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들 좀 간단히 한마디씩 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짧게 오늘 첫 시험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그 자리를 많이 하고 일반 국민도 많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말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정부와 문화체육부 장관과 국어원장만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걸 빨리 벗어나서 우리 한글이 빛나고 우리나라가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최영기 박사님이나 김수롱 박사님 중에 먼저 한 분 간단히 좀 제 얘기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해주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서 또 우리말도 많이 중심으로 간단히 한 말씀. 네, 최영기 박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 들려요?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뭐 저는 문체부에도 한 5, 6년 있었고 또 국립국어원도 한 20년 넘게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오늘 우리 이대로 대표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모든 것이 제 잘못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오늘 이대로 대표님은 저보다 또 연배 형님이신데 오늘 장시간 잘 들었고 또 아직 지금 젊습니다. 젊으니까 더 이런 일을 또 우리가 같이 힘을 이렇게 모아야 될 그런 건데 우선 오늘 그 내용은 좀 그 이대로 대표님 그 걸어오신 뭐 이 발자취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쭉 들었는데 더 많은 우리 후배들이 이런 것을 좀
본받아서 이렇게 행동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고,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참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정부 행정기관들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쉬운 부분은 우선 뭐 우리 지금 국립국어원이나 문화체육부나 이런 데를 먼저 우리가 뭐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이 사람들이 좀 따라오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그 정치인들이 많이 여기서 나왔는데 지금 저는 뭐 이게 지금 코로나 시국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그 총리님이나 그 여당 대표 같은 분들이 우리 마을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좀 있는데 좀 만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전라남도 교육원은 그 가끔 한 번씩 내려가서 그 공무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기도 하고 있고, 국립국어원은 요새 제가 지금 가지 않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지금 소강춘 원장이 와 있지만 뭘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의 이런 그 의지를 좀 전달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국어문화원 연합회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이런 말글 정책은 관심이 없고 모두 다 그냥 무슨 뭐 행사, 소위 요새 이벤트 요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마치 우리 전에 뭐 한글날에 이렇게 하던 그런 예산을 전부 그쪽으로 다 몰아줘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안배 문제도 우리 국어 정책과가 좀 반성을 좀 해야 되는데 조금 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지 좀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 지금 뭐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힘을 더 모아야 할 그런 때인 것 같고, 필요하다면 저도 좀 힘을 좀 보태겠습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 듣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영규 박사님 미안합니다. 사실은 최영규 박사는 상당히 여러 가지 도와주고 이만큼 한글이 빛나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최영기 박사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아까 국어문화원 연합회 100억, 200억 돈도 많이 나라 돈 들어가는 줄 압니다.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돈이 효과 있게, 그리고 전에 최영기 박사 국어원에 있고 문체부에 1990년도에 내가 최 박사를 문체부에서 처음 만나, 문화부죠. 이어령 장관이 이벤트라는 말을 퍼뜨린 분인데, 사실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의할 때 또 최 박사를 통해서 그렇게 건의를 들어주고 민간과 이런 시민운동과 같이 가면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게 지금 부족해요. 뭐 다 자기들을 뭐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어원연합회, 국어문화원연합회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우리 교수님들 짧게 또 다시 이어서 하게 우리 김수롱 박사 좀 한 말씀. 예. 네, 잘 들리죠? 예, 고맙습니다. 한글학회 연구위원이자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김슬웅입니다. 오늘 이대로 회장님 강의의 핵심은 우리 말과 글에 관한 낮은 자존감인 문자 사대주의 역사와 또 그 반대쪽으로 우리 말과 글의 자존감을 높여온 그런 빛나는 역사를 함께, 그 양면적인 역사를 함께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해례본 학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 말과 글에 대한 낮은 자존감, 사대주의도 이 훈민정음을 해설한 1446년에 펴낸 훈민정 해례본, 이것을 제대로 안 읽은 것이 1차적 원인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반대로 우리 말과 글을 빛내기 위한 그 답도 이 훈민정 해례본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요거는 이제 제가 한 표준 번역을 손바닥채로 만든 학생신문사에서 펴낸 책인데요. 결국 훈민정 해례본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18, 19세기 때 실학자들이
한글 사용을 거부합니다. 이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분들 폄하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정약용 선생님께서 진짜 그 지금 책으로 얘기하면 118권입니다. 그 당시로 하면 510권이 넘는데 하여튼 그 많은 책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를 담았습니까? 정말 얼마나 훌륭한 학자이시고 실전가이십니까? 실전가이십니까? 근데도 그 한글 사용을 거부해서 모두 100% 한문을 썼거든요. 그때 그것을 한글로 썼다고 한다면 그 많은 지식과 정보를 나눴고 그 지식의 힘으로 우리는 그 지식을 그런 침략의 도구를 사용한 서양 그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문자 사대주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요. 이 훈민점 전공자도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영어 면접을 뽑습니다. 제가 계명대학교 훈민점 전공자 뽑는다고 갔더니 이 5명 국문과 교수님들 앉아 계시고 옆에 그 미국인지 영국인지 잘 모르겠지만 외국인 교수가 이 영어 면접을 할 정도로 이런 그다음에 지금 대학가에서 이 영어로 논문을 써야만 대접을 받고 이런 시대가 되었고 영어 남용 이런 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만약에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 수준을 이제 맞추면 되니까요, 그죠? 이 훈민지 해로본에 담겨 있는 그 한글의 가치 이걸 제대로 배운다면 과연 그렇게 우리 말을 업신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훈민지 해로본 안에는 진짜 이 우리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쉬운 원리부터 과학적인 원리, 철학적 배경, 음악적 배경, 정말 인류 최고의 사상과 인류 최고의 어떤 철학 이렇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문자 해석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번역한 거를 제가 여러 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고교생 100명 데리고 실험도 해봤는데 1시간을 읽어요. 이게 낭독하면 이해를 일부 못할 수도 있지만 근데도 제대로 가르치는 대학원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니 우리말 가글의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가 우리 말가글에 대한 어떤 문자 사대주의를 총선하고 말가글을 빛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말과 글 거기에 깔린 어떤 그 문화, 사상 그런 것에 대한 자존감을 키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훈민지 해로본 읽기 운동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한글 빛낼 것인가에 대해서 아니 마이크 키고 하셔야 돼요. 어디 밑에. 이게 어디 제가 꺼놨거든요. 예. 김순홍 박사 얘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빛내기 위해서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에 또 세종대왕 말씀에는 정말 뼈아픈 좋은 얘기도 있고 우리가 훈민정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들풀 한국어 인공지능학회 총무님 한 말씀 하시죠.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UPI 뉴스에서 12번에 걸쳐서 어제까지 우리 말글에 대한 기획 연재 기사를 마치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한글학회를 기웃거리고 또 이 한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한글 운동을 하신 어른들을 뵈면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말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한자나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착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권위적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과 글의 근원은 소통이고 정보가 흘러야 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본성인 계급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스스로 느낀 건데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까지 서당을 다녔어요. 할아버지가 한학자여서.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은 한자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이름도 한자로. 왜냐하면 필기 해서체나 이 정도는 좀 쓰거든요. 저도 붓글씨를 많이 해서. 근데 이 한글을 우리말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만나고는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이게 인성하고도 연결됐다. 인성.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항상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잘났고 내가 너보다 우월하고 뛰어나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가장 현대에서 나타나는 게 말과 글이거든요. 많이 알거든. 이게 이제 전문 용어를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표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지금까지 봐왔던 그러니까 한자를 혼용하자는 이런 분들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권위적이고 이런 분들인가. 결국은 이제 이게 문화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대부분 지금 이 한글학회에서도 저도 이렇게 정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학자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도 그걸 다 못 버리고 있는데 과연 내가 얼마만큼 이런 계급성을 떼어내고 정말 편안하게 할 것이냐, 편안하게 글을 쓰고 말을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문화인데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은 그런 게 더 많죠. 예컨대 이렇죠. 문재인 대통령, 저는 정치 세계는 항상 집권당 편입니다.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5G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이 IT 우리 정보통신 쪽에서는 5G라고 안 하고 왜 5G라 그러냐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게 목적은 그 숫자 아라비아 숫자고 G는 기가라는 의미고 해서 5G든 5G든 소통으로 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이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네들만의 영역, 즉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전문 용어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사람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인성이고 이런 인성,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이 배우는 사람 사실 솔직히 가만히 보면요 스승들도 많이 만나보지만 굉장히 소탈해요. 정말로 이 변은 이글수록 고기를 숙인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소탈하고 동네 할아버지 같고 동네 아저씨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줍지 않게 어디 학교, 어디 무슨 직함 이런 분들이 굉장히 목에다 힘을 많이 주더라. 근데 글을 표현해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글을 쓰다 보면은 쉽게 쓰면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만 우습게 봐요. 근데 어렵게 쓰거나 뭐 아는 척하면 어렵게는 보지만은 무겁게 보고 권위 있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수롱 교수님도 얘기를 했던 그런 실학자들도 물론 개인적인 인성들이 훌륭하겠지만 전체적인 당시에 이런 계급화 시대, 봉건 시대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그런 부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깨우쳤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저를 비롯해서 과연 나 자신들은 얼마나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게 큰 그림으로 거시어로 볼 때는 하나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영어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얘기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 얘기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래도 여기서 우리 제일 젊은 분이 앞으로 많이 와야 됩니다. 예,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많이 만들 생각이고요. 우리 이름도 우리말로 금빛나무라고 지어서 쓰고 있는 김철애 선생. 네, 한 말씀 네. 하시죠. 네. 예, 금빛나무입니다. 네. 저는 통신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셨어요. 예, 다시 키워주세요. 저는 금빛나무입니다. 저는 통신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목적은 소통인데,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이 발전되는 목적은 소통이고 정보 자체는 권력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기존에 보면은 한자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쉬운 한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소통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이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게 만들어지는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한글과 정보통신은 굉장히 연결성이 많은 항목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흐름들을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거를 이루려고 하셨던 분들이 또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김근태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노회찬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보를 일반 대중들이 많이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글과 정보통신이라는 부분들은 일맥상통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동신이 한글 때문에 많이 발전했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통신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한글 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같이 애써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해산 강순회 선생도 들으셨네요. 예, 우리 훈민정음 서문 알리기 위해서 노래까지 만들어서 애쓰는데 길지 않게 간단히 해주시고 여기 모인 사람 중에서 가장 예쁘네 정고. 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산 강순희입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저는 이제 국민 여러분 우리말이 아파요라는 말을 나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자긍심을 우리말에 대한 자긍심을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은 컴퓨터가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서 지금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제가 상황을 잘 아이고. 그래서 제 혹시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목소리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들립니다. 잘 반가워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강의하면서 훈민정음 서문가 가르치고 있고 또 전 세계 지구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늘 하는 말이 우리 말에 대한 그 세종의 애민 정신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 말글에 대한 자긍심 갖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런 교육하고 있는데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는 계속 자긍심 심어주는 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이 아프지 않게 어린이들에게도 많이 가르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소리 안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제가 더 많이 했고 한마디씩 하셨는데 이게 처음입니다. 사실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사실은 저는 직접 이거를 다뤄본 일이 없고 처음 하고 보니 처음에 첫 번째도 야 이거 괜찮다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제가 직접 발표를 하고 보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 총론으로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짧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좀 펼 것이고요. 다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사람이 많이 얘기보다 토론을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일단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청장한테 광화문 현판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이 식으로 토론하자 제안을 해보고 다음에 그 토론한 다음에 한자가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자는 공부하는 과목으로 남고 우리말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한자 문제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훈민정음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너무 모릅니다. 훈민정음이 있다는 것만 알지 김수롱 박사와 또 노래 알리기 위해서 애쓰는 강순회 선생 그 다음에 우리 최윤기 박사 지금까지 공무원들 내가 많이 정부를 비판했는데 사실 최윤기 박사 앞에서는 내가 말을 못해요. 사실은 오늘 안 나왔으면 더 좋았는데 하여튼 그동안에 보고 느낀 경험 여러 가지로 또 말씀을 기회를 드리고 다른 분들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늘 시간을 많이 길게 잡는 1시간 정도로 해서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각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특히 한마을 문화협회를 중심으로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우리 뜻이 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지금 아픕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한글을 빛내서 한 결의가 우리 나라가 빛날 수 있도록 우리 몇 사람이라도 뭉치고 힘을 합해서 애썼으면 하고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자,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김영환 교수 부산에서까지 또 우리 문재인 회장님도 보기만 하고 이제 참여하는 다음에 우리 문재인 회장님 말씀은 자리도 마련하고 또 집에서 최용기 박사, 감수혜 선생 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여러분이야말로 제가 사랑하는 다 애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이거를 주로 전체 영상으로 한번 남길 거고요. 오늘 충분인데 따로 10분짜리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